불고기랑 한우 선물 세트 못 받니? 아, 그거요? 저희 먹으라고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뭐, 명절 음식은 나눠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미리 챙겨뒀어요. 그건 소영이 친정 부모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거야. 어머니, 그냥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지훈이한테는 나중에 또 해주시면 되잖아요. 당장 도로 가져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음식만 몽땅 가져가려던 며느리.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63 박미숙 씨. 동네 떡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식만 챙겨갔어요. 반면 둘째 며느리는 일찍 와서 함께 준비하고 어머니의 건강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나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의 명절 준비는 이렇게 시작됐죠. 싱크대 위에는 표고버섯과 당근이 놓여 있었어요. 잡채에 들어갈 재료를 하나씩 손질하는 미숙 씨의 솜씨는 능숙했습니다.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도라지를 가늘게 찢고 애호박을 채 썰었어요. 떡집을 운영하며 익힌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났죠. 하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부어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봤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얼마나 힘이 됐을까 싶었죠.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들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동그랑땡 반죽이 볼에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사흘 전부터 만들어둔 나물과 전이 빼곡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 민석이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 늦게 갈 것 같아. 윤희가 좀 피곤하대서 천천히 출발하려고. 미숙 씨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통화를 끊고 다시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용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옛날엔 이런 냄새조차 좋았는데 요즘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미숙 씨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할 텐데. 더 이상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나갑니다. 혹시 더 사올 거 있으세요? 마트 한번 들를게요. 아니야. 다 장만했다. 조심해서 오너라. 미숙 씨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째는 항상 이렇게 먼저 챙겼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쩜 일이 다를까 싶었어요. 오전 11시쯤 되자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전, 나물 한 과까지. 미숙 씨는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이 광경이 뿌듯했는데 지금은 막막함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죠. 떡집 일과 집안 살림으로 평생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루에 불 떼고 떡 치대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부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이 식지 않았나 확인했습니다. 차가워지면 맛이 떨어지니까요. 유난히 이번 명절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에는 가족이 모이는 게 기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장만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녹초가 되는 명절이었죠. 미숙 씨는 거실 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맑게 갠 추석 하늘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고향으로, 가족 품으로 향하는 날이었죠.
과연 자기 집에도 진짜 가족이 모이는 걸까요?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미숙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부부가 도착한 거예요. 미숙 씨는 이미 대부분의 음식을 다 마무리한 상태였죠.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윤희는 뒤따라 들어오며 가볍게 고개만 숙였어요. 그리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뭐라도 거들어주길 기대했지만 윤희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첫째 며느리는 늘 이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이 낯설겠거니 하며 이해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몸이 힘들겠지 싶었고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 때문에 정신없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벌써 8년째였고 손주도 이제 6살이 되었어요. 윤희야, 나와서 좀 거들어줄래?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저 애 좀 재워야 해요. 차에서 계속 앉아 있어서 지금 졸려 하거든요. 아이는 벌써 6살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나이였죠. 미숙 씨는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며 텔레비전만 봤죠. 미숙 씨가 해물파전을 뒤집는 동안 민석은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상 좀 옮겨줄래? 아, 네. 잠깐만요.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서 묵묵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불고기 접시를 들 때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접시가 기울어질 뻔했죠. 그제야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들게요. 이제 와서 뭘? 미숙 씨는 차갑게 말했지만 민석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니, 못 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윤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만 들고 있었어요. 앞치마는커녕 소매도 걷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미숙 씨는 대답 대신 수저를 내려놓았죠. 먹어라. 밥을 먹기 전에 윤희가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저는 이런 거 절대 못 만들어요. 배우면 되지.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굳이 힘들게 왜 만들어요?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민석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윤희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미숙 씨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석은 철저하게 아내 편이었죠.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가 싱크대 앞에 서자 윤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저 좀 쉴게요. 운전하느라 피곤해서요. 운전은 민석이 했는데 말이죠.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였지만 참았어요. 민석도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부모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설거지를 마친 미숙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민석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석이 그제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뭘 해주지는 않았죠.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저희가 뭐라도 사올 텐데. 민석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실제로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윤희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갈 거예요. 윤희네 집안 제사도 가야 해서요. 내일? 추석 당일인데? 네. 저희 집안도 중요하잖아요.
미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절 당일에 떠난다니. 그럼 제사는 누구랑 지내라는 걸까요? 하지만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명절인가?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집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문득 둘째 부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훈과 소영이 있었다면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일 오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미숙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 씨가 문을 열자 둘째 부부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훈과 소영이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며 과일 상자며 미숙 씨가 좋아하는 견과류까지 들고 왔죠. 아이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니. 어머니, 명절인데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소영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많이 쌓였네요. 제가 할게요. 아직 안 했어. 조금 있다 하려고. 뭐가 조금 있다예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서 앉아 계세요. 소영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니, 내일 아침상 차려야 하죠? 제가 미리 준비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뭘 안다고. 소영한테 다 배웠어요. 파전 정도는 제가 부칠 수 있어요. 미숙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부부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첫째 부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거실에서 윤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도 하시면 되죠. 저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조금씩 늘었고요. 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요. 소영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미숙 씨는 속으로 비교가 됐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지훈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전 더 부쳐야 하는 거 맞죠? 재료가 여기 있네요. 그래, 새벽에 하려고 준비해뒀어. 새벽은 무슨요? 지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지훈은 진짜로 반죽을 꺼내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소영이 옆에서 도왔죠. 여보, 불 조금만 줄여. 그래야 안 타. 알았어. 이 정도면 되나? 응, 완벽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석이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다 하시면 되는데. 형, 어머니도 사람인데 힘드시죠? 우리도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명절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훈이 형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어요. 명절에 형제끼리 언쟁하고 싶지 않았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영이 미숙 씨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푹 주무세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내일은 저희가 할게요. 미숙 씨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지훈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3일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형님은 내일 가신다고 하던데 저희는 천천히 계시다 갈게요. 그래, 고맙다.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부부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째와 둘째가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미숙 씨는 속으로 씁쓸함과 위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윤희가 안방에서 나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음식 좀 싸가도 되죠? 그래, 알았다. 미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쳐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이 미숙 씨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편히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고맙다, 소영아. 미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미숙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는 날이었죠. 하지만 첫째 부부는 아침 일찍 떠날 거예요. 미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명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가족이 모이는 명절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내일 아침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어제 소영이 푹 쉬라고 했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부엌으로 가려는데 이미 소영과 지훈이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너희가 벌써 일어났네. 저희가 다 할 거예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소영은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다시 한번 간을 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죠. 미숙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희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음식 좀 싸놓으신 거 있죠? 응, 냉장고에 따로 빼뒀어. 미숙 씨는 어제 저녁 특별히 준비해둔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소영이 친정 부모님께 드리라고 따로 포장해둔 불고기와 한우 선물 세트였죠. 윤희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영 친정에 보낼 음식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뒀던 불고기 용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미숙 씨는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위쪽도 살펴보고 옆쪽도 찾아봤죠. 한우 선물 세트도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어제 사온 비싼 선물이었어요. 견과류 상자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미숙 씨는 불안한 마음에 부엌 선반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어제 따로 빼뒀던 불고기랑 한우 선물 세트 못 봤니? 불고기요? 저도 못 봤는데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미숙 씨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윤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불고기랑 한우 선물 세트 못 봤니? 아, 그거요? 윤희의 대답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미숙 씨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희 먹으라고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챙겨뒀어요. 윤희의 말에 미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명절 음식은 나눠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당연히 저희 거라고 생각했죠. 미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다니요. 그건 소영이 친정 부모님 드리려고 내가 따로 준비한 거야. 어머니가 따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냉장고에 있길래 저희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윤희의 뻔뻔함에 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죠. 엄마, 그냥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소영이한테는 나중에 또 해주시면 되잖아요. 너희 먹을 건 따로 싸뒀어. 왜 남의 걸 함부로 가져가니? 남이라니요. 저희도 가족인데요. 민석의 말에 미숙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명절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죠.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빈 냉장고를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소영이 친정에 보낸다고 하신 불고기 어디 있어요?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그게. 미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눈치를 챘죠. 형, 혹시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거인 줄 알고 챙겼지. 미안. 민석의 사과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 드리려고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 건데요. 아, 그래. 몰랐네. 근데 이미 차에 실었는데 어떡해. 윤희는 아예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소영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다른 걸 가져갈게요. 하지만 미숙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제 맘대로 가져가다니요. 지훈이 사온 한우 선물 세트는 어디 있니? 그것까지 가져간 거니? 아, 그것도 제가 챙겼어요. 차 트렁크에 실어뒀는데요. 윤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가져와. 네.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가져가니? 그것도 훔치는 거랑 똑같잖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훔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니?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뭐니? 지훈이 형을 보며 말했어요. 형,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산 건데 형님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형수님 친정에도 갖다 드려야 하잖아. 미숙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차에 실어놨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숙 씨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훈과 소영도 급히 따라 나섰어요. 민석과 윤희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무겁게 흘렀죠. 주차장에 도착해 첫째 부부의 차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머뭇거리며 트렁크를 열었어요. 미숙 씨는 그 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음식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불고기 용기 4개, 잡채 2통, 각종전이 담긴 반찬통 6개, 나물 용기 5개, 과일 상자 2개, 견과류 선물 세트, 그리고 지훈이 사온 한우 선물 세트까지. 마치 시장에 내다 팔 듯한 양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민석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친정에서 오래 음식을 못 만든 데서 저희가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좀이 아니라 거의 다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이건 어머니가 나흘 동안 준비하신 건데요. 저희 먹을 것도 없잖아요. 윤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명절 음식은 원래 나눠 먹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숙 씨는 트렁크를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마치 물건처럼 포개져 있었어요.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이 만든 걸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했니? 엄마,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매년 하시면서요. 민석의 말에 미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굳이 말 안 하셔도 알잖아요. 매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요. 지훈이 형을 쏘아봤습니다. 형, 그건 어머니가 우리 주려고 하시는 거지. 형이 당연하게 받을 권리는 없어요. 너는 빠져. 어디서 형한테 말대꾸야. 저도 가족인데 이런 말도 못해요. 형이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형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꺼내. 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반발했죠. 아니, 왜요? 이미 챙긴 건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준 게 아니야. 도로 깨네.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미숙 씨는 트렁크에서 음식 용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도왔어요. 소영도 음식을 드러냈죠.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소영의 말에 윤희가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동생 내외는 참 착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점수나 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점수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어머니가 힘들게 만드신 건데 함부로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미숙 씨는 모든 음식을 다 꺼냈습니다. 윤희와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섭섭하네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섭섭한 건 나야. 너희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미숙 씨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옆에 섰죠. 형수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사과는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올라가자. 미숙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훈과 소영이 음식들을 들고 따라왔어요. 민석과 윤희는 텅 빈 트렁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민석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지만 미숙 씨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미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음식들을 부엌에 정리했어요. 소영이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죠.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놀라셨죠? 미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과 윤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짐 싸. 너희 나가. 미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이제 명절에 오지 마. 민석이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야.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미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손주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너희한테 뭘 해주고 싶지 않아. 민석이 당황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지훈을 노려봤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엄마를 부추긴 거지. 형,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이 자초한 거예요.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째 부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윤희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깨워 옷을 입혔어요. 여보, 빨리 나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민석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죠.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윤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석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미숙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소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미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모든 게 터져나간 기분이었어요.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형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그때 돌아오겠죠. 깨닫든 말든 상관없어. 이미 늦었어.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부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마음 한편이 서글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소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마음 진정하세요. 고맙다, 소영아.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희만 있으면 돼요. 미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소영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습니다. 미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어머니, 이제 제사 준비해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셋이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과일을 깎고 소영이 나물을 예쁘게 담았죠. 미숙 씨는 생선을 올렸어요. 첫째 부부가 없으니 오히려 일이 수월했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죠.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 큰일 났어. 첫째를 내쫓았어.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영도 정성껏 절을 했죠. 미숙 씨도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윤희가 없으니 트집 잡는 소리도 없고 민석이 없으니 무심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미숙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거들었죠.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미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둘째 부부의 대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 그릇 어디 놓는 거야? 위쪽 선반. 조심해서 올려. 응, 알았어.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미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형 전화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고 싶지 않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셋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소영이 미숙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모레 저녁에 출발하면 되죠? 그래, 천천히 있다 가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편안한 명절 보내요. 미숙 씨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행운인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과연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첫째를 내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안을 비췄어요. 미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명절이 시작될 거예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어젯밤 깊은 잠을 잤던 모양이었죠.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소영이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너무 늦게 일어났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제 얼마나 힘드셨어요? 푹 쉬셔야죠. 지훈도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모든 걸 척척 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소영이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미숙 씨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 허겁지겁 움직일 필요도 없었죠. 아침을 먹고 나서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던데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실래요? 산책? 명절에? 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근처 공원이라도 다녀와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에 밖에 나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셋이서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훈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어머니,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그래, 고맙다. 미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연락 오셨어요? 응, 어젯밤에 몇 번 전화했더라. 안 받았지만 형님이 사과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미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모르지.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사과라면 받고 싶지 않아. 지훈이 어머니 편을 들어줬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요. 형이 제대로 반성해야죠. 미숙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공원에서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이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간단하게 국수 끓여 먹을까요? 명절 음식만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훈이 파를 썰고 소영이 육수를 끓였습니다. 미숙 씨는 계란을 풀었어요. 셋이서 함께 만든 잔치국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죠. 맛있다. 우리 소영이 솜씨가 늘었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소영이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영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지훈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2달째예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미숙 씨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어요. 몸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주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미숙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째 부부에게서 이런 좋은 소식을 듣다니요. 문득 첫째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자식들이 있어 감사했죠. 저녁 무렵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이제 임신부는 저잖아요. 연습 좀 해야죠.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웃음이 났어요. 소영이 만든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들이었죠.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미숙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영이 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에도 저희 셋이서 보낼까요? 그래, 그러자. 이게 훨씬 편하고 좋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가족끼리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정말 큰 복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여 영화를 봤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석이었어요. 미숙 씨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형이 계속 전화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직은 받고 싶지 않구나. 미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둘째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고 미숙 씨도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서운함 없이 보낸 명절이었죠. 미숙 씨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죠. 명절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숙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 기분이었죠. 부엌에서는 벌써 지훈과 소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저희 저녁에 출발하려고요. 그 전에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뭘 만들려고?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미숙 씨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돼지고기를 썰고 소영이 김치를 볶았어요. 여보, 불 좀 줄여. 김치 타. 아, 미안. 이 정도? 응, 완벽해.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숙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밥상이 차려지고 셋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와, 맛있다. 우리 소영이 이제 완전히 손맛이 붙었네. 과찬이세요,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지훈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김치찌개 맛이 나는데. 완전 성공이야.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어머니, 음식 좀 싸갈게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래, 많이 싸가거라. 소영이 반찬통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도 담고 전도 담았죠. 미숙 씨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이 아니라 윤이었어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놀랐어요. 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고 도와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친정 엄마한테도 말했더니 저보고 정신 차리래요. 윤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진심으로요. 미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희야, 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 지금 당장 답을 줄 수는 없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 풀리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었어요? 응. 사과한다더라. 진심 같으세요? 글쎄다.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둘째 부부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 앞에 짐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저희 갈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소영이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미숙 씨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알았어. 고맙다. 둘째 부부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첫째 부부와의 갈등,
음식을 둘러싼 다툼, 그리고 절연선언. 힘든 일들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둘째 부부와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고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죠.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겠다고요. 첫째 부부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죠. 미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니? 소영이 조심하고.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미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말이죠. 밤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떡집 일도 하고 혼자 밥도 먹고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미숙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이렇게 박미숙 씨의 명절은 끝이 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명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박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